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10.66을 기록했고요. 오늘 1.61%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을 살펴보면 현재 1.22%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은 현재 1.41%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15.24%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식은 미국 시장은 휴일이 끝났고요. 이 처음 맞는 9월의 장이 시작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시작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인베스팅닷컴에서는 오늘의 주식 시장을 평가하면서 나스닥이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오늘 장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된 것에는 엔비디아가 기술주 하락을 주도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고, 엔비디아는 주가가 9% 이상 하락하면서 반도체 주식과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지난주 발표된 실적이 엔비디아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주가가 연이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단숨에 너무 빨리 주가가 상승한 탓에 변동성도 같이 커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들은 미국의 노동절 휴일 후 이번에 나오는 중요한 경제 데이터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목요일에 실업수당 청구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고요. 투자자들은 8월 고용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약세가 일시적이었는지 아니면 9월까지 계속 이어지는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부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용의 약세가 경기 침체의 시작이라도 보고 있으며 9월에 나오는 데이터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면 이 연준이 50bp의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9월 17일에서 18일 연준의 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 확률을 약 69%로 보고 있지만 또 31%의 확률로 50bp의 금리 인하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오는 실업급여 신청 건수와 9월 18일에 나오는 FOMC의 미팅 결과가 아무래도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자, 9월의 빅 이벤트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소식으로 넘어가면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는 최근 연이어서 로보택시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10월 10일 로보택시에 관련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요. 이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을 이용한 수익 창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정말 로봇인 테슬라의 차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운전을 해야 한다는 뜻이며 모든 상황을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인데, 이 안타깝게도 테슬라에서는 FSD 12.5를 출시하긴 했지만 아직도 감독형 자율주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이 말은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운전자가 운전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감독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에는 불과 한 달 후인 10월 10일에 무인 자율주행으로 택시 서비스를 하겠다고 이벤트까지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현실은 운전자가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무인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직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로보택시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 같습니다. 자, 테슬라에서는 앱을 이용해서 로보택시를 부르면 내가 있는 곳까지 자율주행이 알아서 운전자 없이 온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 당장 내 차는 호출도 안 되고 또 운전자가 탑승해 있지 않으면 움직이는 것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연 10월 10일에 이거 제대로 된 발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굉장히 커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재미있게도 테슬라에서는 어제 스마트 소환 기능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ASS라고 불리는 Actual Smart Summon 기술을 바로 배포하기 시작했고, 하드웨어 4.0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에 한해서 먼저 배포하기 시작했으며, 하드웨어 3.0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면 들어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테슬라의 스마트 서먼 기능은 테슬라의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테슬라 차량 소유자가 주차된 차량을 특정 위치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이 기능 말고도 덤 서먼이라는 기능도 추가되었고, 이 덤 서먼이라는 기능은 이 차량을 앞뒤로 움직여서 차량의 최종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에 너무 틈이 좁아서 운전자가 들어가거나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이 테슬라의 덤 서먼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테슬라에 탑승하기 쉽게 차를 앞으로 조금 전진시키면서 문콕에 염려 없이 탑승을 할 수 있게 되는 기능인데요. 이동하는 거리가 짧은 만큼 똑똑한 소환 기능의 반대인 조금은 멍청한 소환 기능이라고 부르는 것만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진짜는 바로 주차된 차가 내 위치까지 찾아서 오는 스마트 소환 기능이고요. 자, 이게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같이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ASS 기능을 업데이트 받았다고 하는 바로 이분은 테슬라의 ASS 기능을 받자마자 바로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테슬라에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시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가 올 수 있는 곳은 바로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만약 이 테슬라의 차량이 직진하게 된다면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Come to me라는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뒤로 후진을 할지 테슬라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테슬라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후진을 못하기 때문에 뒤로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지만, 바로 이 버튼을 누르자마자 테슬라는 이 후진을 하고 또 전진을 하면서 이 방향을 트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후진을 운전자 없이 하면서 자신이 가려는 방향을 정확하게 바꾸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동하는 거리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이 운전자가 있는 곳까지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후진까지 하면서 운전자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차량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운전자가 있는 곳까지 무인으로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ASS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차가 과연 어떻게 운전자가 있는 곳까지 찾아서 오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차 안에는 현재 아무도 없지만 핸들만 스스로 돌아가고 있고, 이 차는 차 안에 장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어느 위치로 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며 이 앱이 설정한 위치까지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바로 이 영상을 꼭 봐야 된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영상은 코스코의 주차장에서부터 차가 후진을 하면서 차를 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운전자가 있는 곳까지 과연 이 차는 이 복잡한 코스코의 주차장 내에서 이 운전자까지 잘 찾아갈 수 있을지 조금 재미있는 환경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차는 저 앞에 있는 코스코에 있는 주인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량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운전자가 없는 것을 보게 된다면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 차를 봤을 때 좀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다른 카메라를 보게 된다면 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이 후진하는 모습부터 이 차량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전까지는 자율주행에서 잘 되지 않았던 후진을 하면서 차량을 뺀 다음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기능이 이제부터는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앞에 차량이 길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곳에 있는 빈틈을 찾아서 잘 헤쳐나가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쇼핑카트와 전혀 충돌하지 않으면서 운전자가 있는 곳까지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다 봤는데 이 기능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공간은 아무래도 영상에 봤듯이 코스코와 같은 쇼핑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장을 다 본 다음에 쇼핑카트를 끌고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이동하는 대신 반대로 테슬라 차량이 매장 앞까지 찾아와서 사용자를 픽업하는 것으로 바뀔 것이라 생각하며, 이런 모든 일은 테슬라의 앱을 통해 사용자가 있는 위치로 이동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보내고 싶은 설정한 위치로 그 차량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을 운전자 없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운전자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마술과도 같다고 말하지만 앞으로 테슬라 오너들에게는 매우 익숙하게 될 기능이라 생각하며 테슬라 오너의 삶을 변화시키게 만들 것만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영화를 보고 나와서 내가 어디에 주차했는지 헷갈리면서 그 주차된 차량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버튼만 누르면 주차된 테슬라의 차가 자신의 위치로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추운 날 주차장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며, 커피숍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도착하면 바로 나와서 문만 열고 이동하면 되는 일이고요. 또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의 경우에도 비를 맞으면서 주차장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어지는 일이고, 테슬라의 오너들은 따뜻한 실내에서 기다리면서 미리 테슬라의 실내 온도를 적절한 온도로 앱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말만 한다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바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우 편리해질 것만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발레 파킹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호텔 같은 곳이나 좋은 음식점에 가게 된다면 비싼 팁을 주고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앞으로 테슬라의 오너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며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된다면 차가 나의 위치로 오는 것이니 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Actually Smart Summon이 다음 주에 아무래도 와이드 릴리즈가 될 것이라고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하드웨어 3.0에서도 ASS 기능이 업데이트되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사용해보고 놀라는 일을 접하게 될 것만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ASS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알렉스 스레츠키라는 분으로 현재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서 근무하면서 ASS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ASS의 기능을 써보고 놀랍다라는 말을 직접 전하고 있지만 이 기술은 테슬라의 재능 있는 직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만든 기술이고 그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테슬라의 직원들에게 그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완성시키는데 필요한 일들이 하나씩 준비가 끝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도 10월 10일까지는 한 달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는 이날의 이벤트를 위한 모든 준비를 이제 다 끝낸 것만 같고 같이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테슬라 소식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테슬라 코리아에서는 한 장의 사진을 남겼고요. 2024년 9월 6일 새로운 투어가 시작된다 이렇게 알리고만 있습니다. 자, 위에 사이버 트럭의 사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투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테슬라 코리아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이버 트럭이 국내에 공개가 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큰 화제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테슬라 코리아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차량을 한번 선택해 본다면 사이버 트럭이 라인업에 추가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국내에서도 사이버 트럭을 출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게 하는데요. 이 환경부에 따르면 아직 테슬라 코리아는 사이버 트럭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다라고 하기에 과연 판매가 시작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국내에서 사이버 트럭이 공개된다면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이버 트럭이 궁금한 일반인들도 매장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이버 트럭의 효과로 인해서 사이버 트럭을 구경하러 왔다가 옆에 있는 다른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를 살펴볼 수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큰 관심이 생기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아직까지 테슬라 코리아에서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그 장소를 미정하였기 때문에 이 장소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고요. 9월 6일 사이버 트럭 공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올라오게 된다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치명적인 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자동차 브랜드를 선정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테슬라도 포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차량에 대한 이력을 조사하고 보고하고 있는 회사인 에픽빈에서는 교통사고 후 사망자 비율이 가장 낮은 자동차 브랜드가 어디인지 순위를 발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제조업체 중 유일하게 전기차만 생산하고 있는 테슬라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10대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무려 3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자, 에픽비는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발생한 치명적인 차량 충돌 사고와 관련된 이 탑승자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하며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의 사망 및 부상 보고서를 사용했고 부상 유형을 분석해 사망 사고에 연루된 사람 중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의 비율을 표시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분석 결과 그 1위는 다찌 램이 가장 적은 사망자를 보여줬고요. 2위는 랜드로버 그리고 3위에 바로 테슬라가 선정되면서 사망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차가 테슬라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망사고에 연루된 사람들은 총 490명이었었는데 테슬라 탑승자 중 141명만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돼 테슬라가 안전한 차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전까지는 안전벨트를 최초로 설치한 볼보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 안전벨트가 모든 차에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볼보가 안전한 차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도 사망사고가 가장 적다라는 리스트 안에 볼보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볼보뿐 아니라 현대 그리고 BMW와 도요타도 순위권에 들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는 차가 치명적인 교통사고에서는 나를 잘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안전하다라는 새로운 방정식이 설립되어야만 할 것 같고요. 인공지능과 함께 최고의 안전한 차를 만드는 테슬라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